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방구석 저서 2023년 하반기 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도 거의 절반이 다 지나갔고요. 여러분들에게 2023년을 이제 준비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자, MZ세대의 코로나 학번인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엑기스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제 카페에 이렇게 준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사를 참고했고요. 여러분들이 기업 채용 때 학점보다 이것을 본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이분들이 이제 채용 담당자들이 좀 놀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미모와 어떤 외형적인 거를 강조한다라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예전에 이력서의 사진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여러분들 온라인 모습과 오프라인 모습이 너무 달라서 불합격하는 지원자가 꽤 있다. 이거는 외모로 끊었다라는 기보다는 진정성 부분에서 분명히 평가 요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자, 여러분들이 MG 코로나 학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MG 코로나 학번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로 유의할 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괴리예요. 오프라인의 차별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일체성을 좀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회사는요, 사실 입증의 기관이고 이 증빙 자료로 모든 프로세스들이 흘러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 상대방에게 신뢰를 저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역시 다른 역량을 표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주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고려하시는 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좀 우려를 표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2, 3년 동안에 이런 코로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전처럼 활동적인 액티브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일반화하기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조직 내 융화와 적응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융합이라는 이 패턴의 문항들도 꽤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쓰실 때 어떠한 조직을 무조건 표현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화, 융합을 했던 사례를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로 드러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조직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그만 동아리 활동도 괜찮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활동이나 어떤 모임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은. 그런데 여기 조직을 이제 썼다면, 자, 이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내실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역할론이에요. 그래서 역할론을 중시하는데 그냥 저 혼자 열심히 했어 이러면 혼자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 역할론을 드러낼 때는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맡은 롤, 그 다음에 상대방들의 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how to 내가 조율하고 협업하였는지 이게 자소서에 좀 드러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잘났다 이걸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의 조직에 속함으로써 이거의 조직의 조화와 융합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그래서 요 조율하고 협업한 게 여러분들이 조직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평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에피소드 선정에도 신경 쓰시고요. 뭐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저한테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 카페로 돌아가세요. 자, 그래서 팀워크 협업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방금 거를 쓰시면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 갈등 심화,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제가 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세대 간 갈등 요소는 뭐 예전부터 계속 왔지만 여러분 요즘에 조금 더 심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갈등을 겪을 일도 없을 뿐더러 어떤 걸 쓰면 좋아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에피소드를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시면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A라는 경험을 선정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객 전략이라는 고객 대응 또는 여러분들이 관리 경험을 또는 고객 서비스 이런 경험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고객이라고 썼을 때 대부분의 B2C 학생들이 어떤 걸 좀 쓰냐면 2030만 많이 써요. 여러분들 자소에 보면 2030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조금 더 내가 커넥션을 했던 이 고객뿐만 아니라 조직 내 사람들을 좀 확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를 확장시키자. 여러분들 글 보면 이게 사실 TMI예요. 대다수 여러분들의 글에 나오는 고객이라든지 좀 관련된 글을 쓰게끔 하다 보면 대부분 2030에서 많이 국한되는 글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차별성에서 조금은 보편적인 글이 돼버려가지고 2030이니까 내가 단순히 소비자 관점에서 쓰는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대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내가 카페 아르바이트 했는데 대부분 또 2030을 많이 쓰긴 해요. 많이 또 오는 주 고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연령대를 좀 확장할 수 있다면 조금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명동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50대 세탁소 사장님 에피소드를 들어놨던 친구가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코로나 학번에 많이 우려하는 거를 방금 말씀드렸고, 조직과 협업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구나. 이 트렌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직무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회활동은 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지원 직무와 연관이 떨어져도 될 만큼 이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 대외활동 부분을 어필을 하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적응력인데, 저 어찌됐건 사회활동은 예전부터 중시되는 부분이고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한데, 직무 연계성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직무 연계성에 대해서는 세모를 줄 테니 어찌됐건 사회활동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써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책임감, 내가 그것을 끝까지 완주하거나 성과를 냈던 경험이겠죠. 그 다음에 적응력, 그게 아까 조직, 조화, 융합, 협업하고 다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키워드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에피소드가 없으면 이 키워드 쓰나만 합니다. 책임감은 어떠한 끝까지 성과를 내거나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을 하거나 뭐 대단한 기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꼭 그런 게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니라 완수하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완수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신입이기 때문이죠. 자, 학점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변별력이 사라졌다. 그래서 학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점은 인플레라는 거 인지를 현장에서 하고 있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에 대해서 옛날처럼 학점의 편차 이런 부분에 컨선이 엄청 심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제는 상향 평준화 됐고 물가가 오르듯이 학점도 물가와 상관이 있나요? 그만큼 상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인지 컨센서스가 분명히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강대 취업 팀 차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학점 인플레가 많아졌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밑줄 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대면 소통에 익숙한 일부 신입사원이 부서 상급자, 심지어는 임원에게까지 바로 메시지를 보내 오해가 생기게 됐다. 요즘 트렌드인데 사실 이런 걸 권장한다고 하지만 막상 오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일의 순서라는 거지 꼰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건 절차와 순서가 있죠. 만약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사소해.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이제 회장님이죠. 이재용 회장님이나 정의선 회장님한테 바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의 순서라는 거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일머리를 배우자라는 의미지. 근데 왜 우리가 못 보내요? 이런 권리침해 영역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저처럼 좀 잘 돼야 되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보내?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이제 조직 내에서의 역할론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스토리텔링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스토리텔링이 첫 번째. 이 스토리텔링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해봤다는 식의 나열식을 꽤 많이 쓰는 친구들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 갑자기 스토리텔링 해보세요. 다 듣고 싶어요. 네 얘기가 궁금해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는 발췌해서 네 엑기스를 좀 잘 얘기해다오 이거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 갈씩 3문장에서 끝내야 됩니다. 알겠죠? 두 갈씩 3문장에서 여러분들의 핵심 경험과 플러스 핵심 내용과 플러스 이걸 토대로 내가 느낀 점을 얘기하는데 느낀 점의 경우는 지원 직무와의 연계성을 어필까지 해주면 딱 맞겠다라고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 카페에서 하반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필독사항을 제가 좀 기사를 토대로 준비를 해봤고요. 언제나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실 수 있고요. 특히나 시리즈로 제가 연재하는 이 정도 써야 합격한다라는 자소서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 저도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민도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화이팅!